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김제 한 요양병원이 최근 2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내쫓다시피 내보내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설립 요건을 조작해 세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혐의가 수사기관에 포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운영되던 요양병원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실내는 물론 마당에서도 환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다 나가셨나요? 네, 안 계세요. 일단 나가주세요. 설립된 지 10년이나 된 병원이 갑자기 환자들을 내쫓다시피 나가게 한 뒤 급하게 휴업을 한 겁니다. 환자들끼리 와서 흥성흥성하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가야 좀 막 그러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은 황당하지. 이곳은 2008년 의료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 약사인 A씨가 의료법인을 세워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조차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약사가 지금 뭐 하잖아. 약사가 어디까 그것도 사무장병원을 일주일. A씨는 아내를 이사장으로 세운 뒤 자신은 이곳에서 약사로 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인척도 그때랑 같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데 참여한 것처럼 대신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 설립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 공익법인 이사회는 배우자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인은 5분의 1을 넘을 수 없지만 이 병원은 6명 가운데 절반이나 되고 나머지도 이름만 올려둔 지인이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운영을 A씨가 좌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 명의의 카드 뭐 이런 거 다 할 때 이사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결정을 약사나 부부가. 경찰은 A씨 부부가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며 10년간 챙긴 요양급여비만 25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확인이 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지금 왈가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경찰은 A씨 부부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의 환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읍 시가 한 공원에 출렁다리를 놓기로 했는데요. 당초 예정된 준공기한이 지났지만 다리 대신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있는 구절초 테마공원. 정읍시가 이곳에 국가예산 26억 원을 들여 출렁다리를 놓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간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맞은편 부추봉과 연결하는 출렁다리는 본래 준공 기한이 10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콘크리트 기반만 다져놨을 뿐 기대했던 출렁다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완성하기로 했는데 뭐 좀 문제가 붙었는가 봐. 언제 중단했어요? 7월달? 7월달인가? 정읍시는 시공업체와 자재를 대는 업체가 대금 지급을 두고 문제가 생겨 고소 고발이 오갔다고 말합니다. 중지일이 7월 18일이면 원래 저희 입장에서만 보면 거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거기서 돈 안 주고 이런 문제는. 게다가 안정성 문제를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 공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케이블의 규격 문제가 규격이 너무 적다. 설계 업체에서는 현재 설계 남 부분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와중에 업체와 담당 공무원 간 유착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수사 범위를 그 윗선과 시의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와 공무원을 연결한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기관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더 보고 그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다 하는 거죠. 수십억 원 국비를 지원받아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계획했던 다리는 없고 의혹과 잡음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어제는 도내 주요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통진당 도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통진당 이현숙 도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특정 문구를 판결문에 넣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선고기를 연기를 얘기하니까 진짜 갑자기 2달이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재판을 믿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당시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런 문건을 작성할 때 당시에 정책실 실장으로 계셨으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셨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리감독상의 책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보고서와 관련된 사법부의 신뢰 훼손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내 나라 슈퍼 사건과 관련해 진범을 잡고도 풀어준 담당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들이라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덮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의원은 또 법원과 검찰청사가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 가인 김병로 등 전북 출신 법조 삼성기념관을 세워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골 메뉴인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연금 수익률이 떨어진 것마저도 전주 이전 때문이라며 또 딴죽을 걸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기금본부 전주 이전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금본부가 전주로 온 뒤 임직원들의 출장이 급증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연금 수익률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계로 나가고 소통하기에는 서울이 전주보다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스웨덴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연금 기관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두렁본부, 돼지의 이웃 등 논란이 됐던 일부 언론의 전주 폄하 기사도 비판했습니다. 국회보다 훨씬 맑은 공기가 있는 이곳에서 왜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본래의 취지나 목적대로 국가의 큰 그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전북 출신 야당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 지역에서 잘 성장시킬까 하는 것들에 좀 힘을 모아야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동의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기금본부가 전주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 종자 산업의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데요.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있는 김제에서 두 번째 국제 종자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밭에 줄을 맞춰 심어진 작물들이 푸른빛을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보라색을 띠고 있는 기능성무, 병에 강하고 모양이 크며 상품성이 뛰어난 김장배추, 국내 종자기업들이 새로 개발한 17개 작물의 300여 신품종들이 농민들의 눈을 사로잡고 발을 멈추게 합니다. 농가로서는 심어보고 싶죠. 이런 거 큰 거. 또 작은 것도 원하는 사람 있고 큰 것도 원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올해로 두 번째인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박람회에는 40개 국내 종자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새 종자들을 일반인 농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수출길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타입들을 재배해서 아마 농가 수도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 손님은 지금 일정이 이제 짜여져 있는데 그분들 만나면은 아마 수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산업 박람회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시 규모를 배 이상 늘렸습니다. 수출 계약 목표액도 50%가량 늘려잡았습니다. 무, 배추, 고추, 수박, 도마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계 시장에 가면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이런 채소 종자를 육종을 해가지고 세계에다가 수출하겠다 하는 거고. 씨앗,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 종자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창군이 식품 전문 기업과 복분자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남의 금강으로 꼽히는 대둔산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대둔산숲 가을 여행 축제가 열립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회사 태송이 고창 복분자 농공단지 2만 제곱미터 터에 3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냉동볶음밥과 만두 등을 생산하는 태송은 오는 2021년 10월 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 농식품 산업 메카로 나아간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완주 대둔산에서 대둔산숲 가을 여행 축제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둔산 단풍과 함께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펼쳐지는 음악과 댄스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선원사 내거리에서 십수정 앞까지 1.4km 구간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를 확보하여 보행인들은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지역 특화 품목인 온나무의 재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온나무 생산이 확대되면 기능성 식품과 소재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임실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경찰이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읍시청에 이어 정읍시 의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젯밤 정읍시의회 A 의원의 사무실과 승용차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의원은 공사 브로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26억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비위공직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이 지방법원별 공무원 범죄 판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은 지난해 직무 관련 또는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 33명 가운데 61%인 20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전국 평균보다 무려 21%포인트나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방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인신구속형을 선고한 것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며 공무원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공항버스의 공정한 경쟁 체제를 확립해서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법원이 대한관광 리무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사익이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영되지 못했고 도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도민의 편의를 위해 전라북도가 남은 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공익을 최우선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된 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린이집도 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평근 의원은 지난 8월 도의회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영아들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원장 등 교사 7명의 거취와 영아 36명을 인근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대표직을 내려놓고 의원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 지역 예선에서 제기된 승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군산상고 야구부 A 감독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야구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경기에서 고의로 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선수들이 연타석으로 번트를 대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 감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원과 순창 20도, 전주 19도, 진안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에는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고 비가 지난 뒤에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매우 쌀쌀해지겠습니다.